7년간 미국에게 지배를 당했던 일본은 어땠을까? 1945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한국에게는 광복이 왔지만 일본에게 있어 1945년은 미국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해다. 이 시기를 미군정이라고 하며 1945년부터 1952년까지 약 7년간의 시기를 말한다. 미군정의 첫 번째 목표는 일본의 정치 체제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는데 1946년 11월 일본의 새로운 헌법인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고 다음해 5월 발효하였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폐기를 위해 집착하던 헌법 재구조는 전쟁을 포기하고 군전력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일본이 군국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이 헌법은 미국이 주도하여 작성한 것이지만 오늘날까지 일본의 기본법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후 일본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단연 더글라스 메가더였다. 천황은 더글라스 메가더로부터 인간 선언을 강요받기 전까지는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의 최고 리더이자 신의 아들로 추앙받았지만 목숨을 쥐고 있던 메가더 앞에선 볼품없는 인간이었다. 메가더는 일본 황제 히로히토와의 첫 만남에서 황제를 완전히 압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많은 일본인들은 패전국의 황제가 연합군 장군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고, 더욱이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 찍힌 사진은 전 일본에서 화제가 된다. 사진에서 황제는 작은 체구로 초라하게 보였지만 메가더는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으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다. 이 사진은 일본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었으며 천황은 신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미군정의 시기 일본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렸다. 전쟁으로 인해 농업 기반이 붕괴되고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식량 공급이 큰 문제로 대두됐다. 미국은 일본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 원조를 제공했지만 원조는 충분하지 않았고, 일본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일본의 경제적 자립을 늦추고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식량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내 언론과 출판에 대한 강력한 검열을 강화한다.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고와 전쟁을 정당화하는 언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일본 내에서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의 발달이 제한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일본 여성의 권리를 개혁하였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일본 사회에서 여성들은 매우 제한된 권리를 누리고 있었지만 미국은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했으며 1946년 일본 총선에서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여 39명의 여성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여성들의 지위가 급격히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점령 기간 동안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일본의 문화적 변화였다. 전통적인 기모노 대신 미국의 청바지와 티셔츠가 도입되었고 미국식 음식과 생활양식이 빠르게 확산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미국의 재즈와 록 음악에 열광했으며 특히 도쿄의 중심가인 긴자는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역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일본인들은 미국 문화를 동경하게 되었다. 교육 역시도 민주화와 평등성을 강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했고 의무 교육의 연장 및 보편화가 이루어진다. 미국의 점령하에서 일본은 단순히 패전국으로만 남지 않았다. 오히려 전후복구 과정에서 경제적 기적을 일으켰고 미국은 경제 부흥을 돕기 위해 대규모 경제 지원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일본은 빠르게 산업화를 이뤘다. 특히 전자,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일본의 경제적 성공은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아시아의 안보 거점으로 삼아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는 동안 가장 논란이 된 사건 중 하나는 도쿄 전범 재판이다. 이 재판에서 도조 히데키 등 일본의 군사 지도자들이 전쟁 범죄로 기소되어 처형당했지만 히로히토 일왕은 기소되지 않는다. 메가더는 히로히토가 기소될 경우 일본 사회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천황제를 유지하면서 일본 국민의 단결을 도모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히로히토는 처벌을 피했고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일본 사회를 통제하고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은 전쟁 후 일본의 재건을 위해 과거 전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부 인물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일본의 생화학 무기 연구를 주도했던 731 부대의 멤버들은 전후 미국과의 협상으로 그들의 연구 결과를 미국이 인수하는 대가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대표적으로 생체 실험 마루타를 자행했던 731 부대 대장 이시시로 역시도 전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녹십자 활동을 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다 사망했다고 한다. 미군정의 시기 7년간 일본 사회는 정체성과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웠다. 전쟁의 상처와 미군의 영향 아래 일본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했고 일본의 전통과 현대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갈등을 야기했다. 그러나 1950년대 초반 일본은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고 이 시기에 일본의 경제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한다. 미군정을 지나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일본에게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넘겨주었고 미군은 아시아 방위 목적으로 계속 일본 내에 주둔을 하게 된다. 이로써 7년간 일본을 점령했던 미군정도 막을 내리게 되는데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일본은 아시아에서 반공산주의 진영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 본토는 반환되었지만 오키나와의 반환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반환을 원했지만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강력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오키나와 지역 내에서도 미군 기지에 대한 반발과 반환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 역시 미흡했다.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존재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고 오키나와 기지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게 된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의 지배 아래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겪었으며 미군 기지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 소음 문제 등으로 오키나와 주민들과 줄곧 갈등이 생긴다. 그러나 결국 1971년 7월 9일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반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에 따라 오키나와 역시도 1972년 5월 15일 일본에 반환되어 일본 전체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지만 오키나와에는 미군 기지가 남아있으며 여전히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일제강점기와 비교하여 일본을 지배한 한 미군정은 어떤 느낌이셨는지 댓글로 부탁드리며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